자, 과학 기술 두 번째 거 이제 양자점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런 거 맨날 많이 나오죠. 과학 기술이 융합됐다라고 보면 돼. 바로 할게요. 우리가 할 게 많아서.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원자, 전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그림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우리 오늘 그러니까 보면은 2주도 안 남은 건가? 2주도 안 남았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야지. 원자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원자를 일단 그려요. 그리고 핵이 있대잖아요. 실제로 원자 본 적이 없지만 그냥 그려야지 이해가 되지. 핵이 있고요. 그리고 핵 주위에 동심원, 중심은 같은 원이 마구 펼쳐져 있다. 그러면 그냥 그리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다.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동심원처럼 퍼져 있는 특정 궤도들, 점선으로 원을 그린 게 궤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러한 전자가 있는 거겠죠. 전자, 그 다음에 전자. 이런 아이들이 돌겠죠.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원자의 모습이에요. 괜찮지? 여러분들 원자 나오잖아? 그럼 바로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궤도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정해져 있대잖아? 에너지 값. 얘를 X라고 해요. 그냥 정해져 있는 상수.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 값도 정해져 있죠. 똑같진 않겠지. Y겠지. 얘 전자 값도 정해져 있겠지. G겠죠.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치면 돼. 그냥 그려요. 그러면 글이 되게 편해져. 글에 있는 거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글을 무지하게 잘 읽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봐라. 이 값을 뭐라 그래? 편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 얘네들이 다 모두 뭐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한대요. 에너지 준위. 오케이. 혜진이 아까 이렇게 봤지?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렇게 하더라고. 원자가 가진 특정한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니까. 무슨 뜻이야? 원자가 가진 궤도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는 뭐라고 해도 되냐면 특정한 값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있네.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 그릴 필요도 없지 않니? 얻으면 그래도 그려달라고요? 그럼 그리면 돼요. 전자는 이렇게 얘는 얻은 거야. 전자가 이렇게 얘는 잃은 겁니다. 화살표 방향은 in and out이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하나일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여러 원자가 모인다. 원자가 또 이렇게 있다. 원자가 또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핵도 있을 것이고 핵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동심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러 동심원들이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여러 동심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을 것이다. 얘 따로 얘면 얘도 똑같이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으로 존재할 텐데 얘네가 모이면 여러 원자들의 궤도가 중첩되더라. 얘들아, 중첩되는 게 뭐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또는 포개지는 겁니다. 겹쳐지거나 포개지면서 얘네와 얘네가 이렇게 포개지는 거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원자 하나 그리면 되겠죠. 핵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심원들을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이런 데가 포개질 거란 말이야. 그치? 포개지면서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변화가 있을 때는요. 에너지 주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곧 뭐냐면 원자 내 전자 궤도가 중첩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로 나타낸다. 원자 내의 전자 궤도가 중첩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not 특정한 값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어떤 포인트의 값이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범위로 표현된대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정한 범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에너지 값이 범위로 표현된 거,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해요? 에너지 밴드라고 한다. 끝. 간단하지? 그림 그리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독일아, 과학, 짜증난다. 이렇게 아니지, 그치? 그림 되잖아. 요즘 독서 수업할 때마다 내가 아주 독윤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돼가지고, 에너지 준위는 그래서 범위로 나타내고 이걸 에너지 밴드라고 한다. 보통의 물질들은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 준위가 특정 값이 아니라 에너지 범위를 나타내는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나 보네요. 요 전자라는 것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대요. 오케이. 전자의 특성이죠. 전자는 어떠한 성질이 있다고?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고 하는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 물질의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발광 물질의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해요. 얘는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다음에 다시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에너지 값이 변한다. 이게 전자의 특성이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빛을 방출하고요.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 값이 변하게 되는 것은 외부에 빛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하긴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야.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체크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자는 발광해야 된다는 거죠. 발광해야 빛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밴드에서 낮은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변동폭이 특정한 값이 아닌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왜 자꾸 일정한 범위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이러한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인 거예요. 자꾸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값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낮은 값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높은 값으로 이동하게 되면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낮은 에너지 값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전자의 특정 에너지 값은 변하는 거고, 변하는 범위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밴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때? 한 개도 안 어렵지? 한 개도 안 어렵죠?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못하면 말고요. 할 수 있는 건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원자 안에서 전자는 끊고요. 하나의 원자 안에서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지닌다. 맞지? 이미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죠? 맞으니까 제거하는 거야. 2번 양자점 안 했습니다. 3번 열을 가하는 거 안 했고요. 4번 갈륨 얘기한 적 없고요. 5번 핵 주위의 궤도를 도는 전자는 끊고. 그럼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뭐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그린 그 그림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 궤도로 에너지를 잃으면 빛 방출이라는 것은 뭐야? 그렇지. 빛을 방출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잃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 어때? 맞지? 잘했어. 별거니? 독서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서 봐봐. 첫 단락 읽고 1번 문제를 봤더니 선택지 2번, 3번, 4번은 모르겠는데 1번, 5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을 했잖아. 이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하는 줄 아니? 선택지는 본문의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내가 글을 읽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하는 것처럼 뭐 하면 돼? 단락 읽고 제거하면 돼요. 얘네들은 또 어딘가에 단락에 있을 수밖에 없죠. 2번 볼까요? 2번 기억을 읽었나? 기억 안 읽었죠. 그 다음에 3번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4번 봐봐. 도균이가 극혐하는 거 나왔다. 그치? 그래서 다시 5번 있나? 5번 우리 읽었나? A 중첩되다. 오케이. 해버리자고요. 중첩되면서 겹치면서. 이거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을까? 니은이란다. B에서 우리가 읽었나? B를 방출을 하면서 내보내면서. 괜찮잖아. C는 안 읽었죠? 아직 안 읽었네. 그럼 벌써 5번에 1번, 2번 제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이거죠.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하면 금방 풀어요. 이거 지워도 되겠네? 다 써먹었으니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단락 전자를 또 한번 그려보자고요. 전자를 이렇게 그려봐요.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 아까 어떻게 됐지? 선생님 까먹었다. 전자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바깥으로 이동하고요. 이동하면서 빛을 방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빛 방출은 에너지를 잃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이 줄어드는 건가? 에너지 값이 변해요. 에너지 값이 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봐. 낮은 에너지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바깥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낮았다가 높았다가 다시 빛을 방출하면서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 그럼 폭은 뭐야? 폭은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었다가 다시 이만큼으로 온 거죠. 이런 폭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폭, 그냥 편의상 얘를 라지 A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왜냐? 뭐뭐 리을 수록이 있거든요. 뭐뭐 리을 수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 리을 수록 A, 뭐뭐 리을 수록의 왼쪽, 그 다음에 뭐뭐 리을 수록의 오른쪽. 왼쪽은요, X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Y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보죠. 그러면 변동되는 폭, 왼쪽이니까 왼쪽을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여기는 Y는 뭐예요? 빛 에너지가 되겠죠? 폭이 클수록 빛 에너지는 크다.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변동되는 폭에 따라 A의 값에 따라 어떻게 된다? 빛의 색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네. 그런데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면 물질의 전자 에너지 구조가 달라진다. 오케이. 면이 조건이 또 나왔어요.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로, 자,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다. 단위가 되면 물질의 전자 에너지 준위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전자 에너지 준위 구도가 달라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 에너지 변동 폭의 변화가 생긴대요. 너무 작다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꼬이나 봐. 자, 드디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한대요. 양자점의 정의죠. 양자가 뭐야? 아, 반도체 성질을 가졌다. 반도체는 뭐야?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반도체 성질을 가졌죠. 그 다음에 크기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죠. 이게 양자점인데, 양자점은 이게 중요하죠. 양자점은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에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에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리을 수록이 또 나왔어요. 그럼 이쪽이 X고 이쪽은 Y겠죠. 그러면 X축을 입자의 크기로 봅시다. 입자의 크기. 얘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 A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반비례죠. 이렇게. 이때 변동폭이 클수록 리을수록, 그럼 얘가 또 왼쪽이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요. 얘는 Y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변동폭 A가 클수록 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변동폭이 작을수록 여기는 붉은 계열 레드 이렇게 된다. 끝났잖아. 괜찮지? 야, 이 그래프 몇 개로 그냥 한 지문에 한 단락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자, 볼까요? 할 수 있는 게 또 있나? 자, 아까 이 부분에서 1번과 5번은 깠는데 양자점 근데 쉘을 몰라. 기다려. 열을 가하는 거 아직도 몰라. 갈륨기만 몰라. 그러면 1번은 두 번째 단락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2번 볼까요? 기억을 읽었니? 기억은 안 했죠?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나? 3번 할 수 있겠구나. 3번 오케이, 좋아요. 자, 3번. 자,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서 다까지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할까요? 얘들아, 전자들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는 건 이해했죠? 자, 대답 좀 해볼래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특정한 값이 아니라 나름대로 넓은 범위를 형성하겠죠? 근데 나타내고자 하는 색의 파장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색의 파장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은 어때요? 크죠? 에너지의 변동폭이 클수록 푸른 계열, 작을수록 붉은 계열이다. 맞죠? 오케이. 과학자 갑은 동일한 금속 재료로 두 가지 크기의 양자점 A와 B를 만들었다.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A는 푸른색을요, B는 붉은색을 띄었다. 그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뭐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BA. 응? BA가 뭐야? B야 A야 했는데 BA 그럼 어떻게 해? 자, B가 푸른색을 띄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건 뭐겠어요? B 아닐까요? 그러면 얘 지우고 얘 지워야 되겠죠. 오케이.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 작을까요? 작아가 두 개고 크고가 헐, 그런 건 아니죠. 힙스터 그러면 안 되죠. 에어컨을 틀어드릴 테니까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막 풀지 말고. 당연하죠. 정답. 입자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도균이 맞추긴 맞췄는데 이상하게 맞춘 거죠. 그치? 나름대로 내 마음속의 확률을 맞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작고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이건 모르죠. 그러면 나중에 파장의 길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풀면 돼요. 우리가 지금껏 읽은 거 갖다가 3번이냐 4번이냐를 남겨놓은 겁니다. 고생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발광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이 5번 우리 읽은 거 있어? 아직 안 읽었는데? 아직. C가 현저하게 아니야? 뚜렷하게. 힙스터 자꾸 복잡한 거 안 풀고 자꾸 어휘만 풀려는 그런, 자, 요거만 하면 어려운 거 끝나요. 그러나 얘 또한 우리가 그림으로서 다 구현해낼 수가 있어. 발광 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발광 물질의 에너지 변동 폭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폭이 이거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빨, 초, 파랑의 색을 합쳐서 특정한 색을 만들어내는데 삼원색이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지가 화질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려. 자, 화질은요, 삼원색의 원색에 가까운 정도. 똑같이 빨강, 초록, 파랑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원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질은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아이고 여기 나왔다. 오케이. 뭐뭐 리을 수록의 왼쪽은 또 X라고 그랬죠? 방출하는 빛 에너지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Y축 파장을 볼게요. 파장은 짧아.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미래. 클수록 짧은 거니까 반비례죠. 작을수록 파장은 길다. 이거 하나로만 하면 되겠다. 그치?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전자들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며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 잘 이해되겠죠?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들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여러 궤도나 여러 범위를 넘나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특정한 값이 아닌 넓은 범위가 된다. 빛의 파장은 또 not A, but B, not 특정한 값, but 넓은 범위. 이 때문에 나타내려고 하는 색의 파장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색의 파장이 섞여 있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예요. 겹치니까 만약에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했었잖아. 근데 LG TV로 보면은 우리 국기가 선명하게 건곤감리 빨간 거 파란 거에서 태극기에 쫙 올라가. 근데 있잖아, 후진 모니터 보면 빨간 것도 좀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고 파란 것도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로 끝나진 않죠. 아까 얘기했던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는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그 외의 빛은 적게 방출하는 거예요. 원하고자 하는 색상의 색과 가까운 것은 막 방출하고요. 그 색과 멀어진 것은 적게 방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할 수 있다.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야? 뭐 하면 돼요?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그 외의 빛은 적게 방출한다. 즉, 선생님 말을 바꿔볼게요. 빛 방출을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 가깝네. 막 쏘고. 아니, 좀만 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한편, 다른 얘기.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 열이 방출된다. 오케이.
전자들의 이동은 전자들 이동하면 열이 방출된다. 그 다음에 열이 방출되니까 열이 방출됨으로 인해서 발광 효율이 떨어진다. 에너지 밴드를 갖는 발광 물질을 활용한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는 다른 파장의 빛이 뒤섞이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문제 나오겠다. 이러한 현상을 현저하게 뚜렷하게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발열을 줄일 수 있어 신소재로 주목받는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양자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양자점 디스플레이가 신소재로 주목받는 이유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굵직한 거 했다. 띵띵띵 띵.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있나 없나 봐봐. 역시 1번 문제 1번에서 선택지 1번, 5번은 제거했는데 이거 끌까? 수빈아? 아니요. 그래? 1번, 5번은 제거했는데 2번 보니까 역시 쉘 얘기 안 했고요. 열을 가한다라는 것도 안 했고요. 역시 갈륨 안 했어요. 와, 이거 독하네. 2번 기억의 이유. 기억 읽었니? 아직 안 읽었죠. 다음 단락에 나오니까요. 3번 얘들아 이건 할 수 있나? 아까 뭐뭐 남았지? 일단 얘를 지웠고요. 1번, 2번, 5번 지웠죠. 그 다음에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작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알 수 있나, 지금? 빛의 파장 여기 있어요. 파장은 있긴 있어요. 방출되는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거든요. 자,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작잖아요. 폭이 안 나왔구나.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이거 방출되는 에너지였니? 폭이었니? 에너지였던 것 같은데? 이거 에너지 폭이었어? 에너지 폭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비례니까 얘가 작으면 얘는 길어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오케이. 메모 잘해야지. 방출된 폭이었네요. 그래서 3번이 나왔어요. 1번보다 3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읽긴 읽었는데 양자점 디스플레이거든요. 양자점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보기 박스에는 양자점 기반 태양 전지예요. 이거 도균이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더 읽으면 돼요. 어때 도균아? 처음부터 안 듣는 게 낫지 않아? 그래? 안 까먹겠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런 걸 맨 마지막에 푸는 건데 우리가 A를 읽어버렸어 이미. 이게 B를 안 읽고 막 읽었는데 B 여기 있는데? B 여기 있어요. 양자점 디스플레이. 자, 보세요. 잘 봐봐. 답 나오지 않을까? 태양은 파장이 250에서 2500 나노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빛을 지상으로 보내는데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는 이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500에서 1000 나노미터의 빛만 활용할 수 있다. 자, 오케이. 이거를 또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250이고요. 여기가
2500 나노미터예요. 근데 실리콘 기반으로 한 태양 전지는요, 이 중에서 어디에만 할 수 있냐면 2500,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도 할까요? 절반?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뭐죠? 500에서 1000 나노미터. 요 범위가 바로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는 이것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B. 파장이 여기가 넘잖아요. 파장이 여기를 지나치면, 넘어버리면 빛이 전지를 통과해요. 빛이 전지를 통과하고요. 이하의 빛은 흡수는 돼. 흡수는 되는데 이게 다 뭘로 되는 거야? 열로 전환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전지에서 낮은 파장의 빛이 대부분 열로 전환되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높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물질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면 에너지를 받은 그 전자가 밴드 내에서 막 이동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물질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열을 적게 발생하며 전자가 이동하여 열로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하냐면 특정 값이 있으면 전류가 발생한대요. 이래야 전지가 되는 거 아니야? 전류가 발생해야.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진 양자점은 크기를 조절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스펙트럼 중에 대부분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다면 대부분의 빛을 파장의 어떤 영역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점 기반 태양 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한편 양자점의 코어에 쉘 나왔다. 쉘을 씌우잖아요. 그럼 양자점의 코어 잘 몰라.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어. 그냥 양자점이 있는데 양자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코어를 씌운대요. 그럼 얘를 코어라고 해. 코어를 씌우게 되면 어떻다라는 거야. 코어를 씌우게 되면 미안해. 코어에 다시 그래야 되겠다. 다시. 양자점이 이렇게 있는데 코어가 이렇게 있어요. 코어에다가 뭘 씌운대요? 쉘을 씌우면. 쉘을 씌우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빛과 달리 전류는 쉘을 뚫고 나오기 힘들다. 쉘은요, 빛은 뚫고 나옴. 근데 전류는요, 못 나옴. 그래서 양자점 기반 태양 전지에서는 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류가 나와야 하는데 전류가 못 나오니까 쉘을 안 씌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코어 자체를 더 안정한 소재로 만들거나 해결 방법은 뭐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코어 자체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리간드를 더 붙여서 표면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이게
해결 방법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1번. 자, A와 B 모두 리간드를 사용하여 끊고요. 입자의 표면을 안정화할 수 있군. 어때?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얘들아? 자, 왜요? 양자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A도 양자점을 기반으로 했어. B도 양자점을 기반으로 했어. 이 양자점을 기반으로 했는데 쉘을 씌우게 되면 빛이 나오는데 전류가 안 나와.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해결 방법 중에 여기서 뭐라고 했죠? 리간드를 더 붙여서 표면을 안정시킨다면 입자의 표면을 안정할 수 있겠고, 맞지? 맞으니까 동현아 괜찮지? 두 번째, A와 B 모두 양자점의 전자가 넓은 에너지 밴드가 아닌 매우 좁은 에너지 범위의 에너지 준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군. 어때요? 맞죠? 이미 여기서도 얘기했죠. 특정한 에너지 준이 넓은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지점. 오케이. 좋네. 3번. 만약에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될 경우에 A는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LCD 디스플레이보다 끊고요. 그 다음에 양자점 기반 태양 전지는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군. 맞아, 틀려? 틀리죠. 오케이. 왜요? 원래 전자의 열이,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변동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너지의 변동 때문에. 그래서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열이 나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매우 좁은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A는 디스플레이보다 더 적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B는 어때요? B도 역시 똑같죠. 그래서 얘는 다 뒤바꿨기 때문에 답 3번입니다. 그럼 4번 봐봐. A, 양자점 디스플레이는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발광 물질보다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발충을 할 수 있고, 원소에게 가깝게. B는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보다 더 짧거나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죠. 맞죠? 5번. 빛과 달리 전류는 셀을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쉘을 사용하여 코어를 보호하는 A와 달리 B는요, 코어 자체 안정성을 높이거나 리간드를 통해 표면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낫겠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있죠, 이거. 본문에서 현저하게, 뚜렷하게 이런 뜻 아닐까요? 근데 조금이나마 할까? 그래서 5번 답 나왔습니다. 5번 답도 3번 나왔고 4번의 답도 3번이 나왔고요. 3번의 답도 3번이 나왔고요. 왜 다 3번이야? 오히려 2번과 1번이 안 나온 상황. 그러면 네 번째 단락을 봅시다. 네 번째 단락 이겁니다. 자, 2번이란 네 번째 단락. 자, 보세요. 네 번째 단락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양자점은 발광을 담당하는 코어를 덮는, 자, 코어가 이렇게 있고요. 코어를 덮는 단단한 껍질인 쉘. 주로 쉘에 붙는 유기화합물인 리간드. 쉘에 붙는, 아이고 그린 거 복잡하다. 쉘에 붙는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양자점인데, 양자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죠. 무기물로 이루어진 쉘은요. 아하, 쉘은 무기물이구나. 유기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온도나 습도에 의한 손상을 막아 발광 효율을 유지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온도나 습도에 의한 손상을 막는다. 그래서 양자점의 수명을 연장한다. 그러면 리간드는요, 쉘에 붙어서 안정화, 뭔가 안정화를 꾀하고 그 다음에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이 코어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를 만났으니까 산화될 수 있고요.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빛에 지속적 노출이 되면 광퇴색이 발생한다. 그래서 양자점이 선명한 색을 띠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준다? 리간드와 쉘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양자점과 같이 표면층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는 많지만 양자점은 이게 문제 풀어야죠.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서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 이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 부피와 표면적인 비가 달라지는 건데 이해가 안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한 변이 10m인 정육면체, 얘가 10m야. 부피와 표면적은 각각 1000세제곱미터와 600제곱미터이지만 한 변이 만약에 얘가 1m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즉 부피가 1000배 줄어들 때 표면적은 100배만 줄어든다는 거죠. 이처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낮은데 이것 때문에 양자점의 코어가 안정적으로 성능을 내는데 쉘과 리간드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코어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 중 하나인 카드뮴은 독성이 있는데 쉘과 리간드가 코어의 원소로부터 나오는 독성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해준다. 카드뮴은 독성이 있는데 그래도 쉘과 리간드가 양자점도 보호해주지만 또 우리 사람도 보호를 해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야, 이거 좀 나와야 하지 않겠나도 싶은데요. 이거 역시 1번, 5번 제거했고요.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 2번 양자점에서 쉘은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리간드는 유기화물, 아까 유기화물 얘기했었죠. 내가 안 적었는데 맞아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네. 역시 열을 가한다. 안 했습니다. 갈륨도 안 했습니다. 카드뮴까지 나왔는데 갈륨 얘기는 아직 안 했네요. 지독하네. 2번 보시죠. 2번 기억의 이유. 기억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양자점은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았을 때 부피는 많이 달라지지만 표면적은 좀 적게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1번 보시죠. 코어를 덮는 물질이 없다면 코어가 빛을 방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 그런 건 없죠. 그냥 더 나은 색을 이렇게 발광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땡.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는 다른 입자들과 달리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라는 말은 있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3번 양자점에 사용되는 원소의 독성 때문에 독성은 우리의 문제예요. 독성을 카드뮴이라는 독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4번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층이 코어의 성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냥 나오죠. 너무 티나게 나온다. 5번 양자점은 다른 입자들과 달리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광퇴색이지 표면적이 점차 커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제거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있잖아. 마지막 한 달락 남았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읽어야 되겠어? 1번 문제 때문에. 1번 문제 때문에. 지금 2번, 3번, 4번, 5번 다 풀었잖아.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최근에는 카드뮴처럼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대신에 카드뮴이라는 것은 인체에 유해한데 갈륨, 인과 같이 독성이 적은 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고요. 양자점의 코어는 원소들을 섞어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갈륨이나 인은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약해서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첨가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합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어요. 또 기존에 사용되던 원소들에 비해 성능도 좀 떨어지고 수명도 좀 짧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양자점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간드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봐라. 1번에는 3번 아니면 4번이죠. 3번 볼까요? 원소들을 섞어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끊고요. 양자점의 코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몇 번이야? 4번인 거예요. 갈륨 기반 양자점은 카드뮴 기반 양자점보다 합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독성은 적은데 합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때 이런 게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후 하고 하죠. 얘들아, 이런 과학기술 지문은 글이라고요. 그리고 도식화해. 그러면 글이 순삭됩니다. 알겠죠? 연욱이 오냐 고생했네. 키서지는 좀 챙겨. 책 챙기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현대시로 들어갑시다.